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야산 식생 보존 상태가 우수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최근 한 컨설팅 업체가 이곳의 자연도 등급을 재조정해달라며 지자체에 신청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생태원 기밀 정보 20여 종이 확인된 겁니다. 생태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컨설팅 업체의 대표는 작년까지 4년여간 생태원에서 생태자연도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 이모 씨였습니다. 네, 실장님 생태자연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산과 하천, 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 전국 자연 환경을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 그리고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해서 작성한 지도잖아요. 네, 네, 개발과 보전의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죠. 각종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개발 계획 수립과 그리고 개인의 토지 이용에 활용이 됩니다. 생태원은 생태 자연도 작성을 위해서 자연 환경 종합 GIS DB를 구축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역의 생태 등급과 식생 환경 그리고 멸종 위기종 서식지 등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있지만 다수의 정보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 DB가 데이터베이스가 생태원 퇴사자 이모 씨에 의해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생태원에서 업무 처리 과정 인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작년 11월에 퇴사한 이모 씨인데요. 버젓하게 퇴사하고 나서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홈페이지에 생태 자연도 등급을 조정한다고 광고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생태 원장님, 네, 이 이모 씨가 4년간 생태원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뭐죠? DB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네, 생태 자연도 팀에서 생태 자연도 이의 신청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자, 이 DB 유출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지난 5월달에 이 업체가 작성한 이의 신청 서류가 생태원에 접수가 돼요. 이 접수 서류에 생태원 내부에서만 관리돼야 되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직원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 식생, 야생, 동식물 등 상세 자료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멸종 위기종 서식 여부 이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개발 허가를 원하는 지역의 생태 자연도 세부 내용을 사전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환경 영향 평가 전에 이 멸종 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해서 생태 자연도 등급을 더 낮춰서 개발을 하려는 그런 욕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DB는 매우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안 관리되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생태원은 이 씨가 퇴사하면서 이 DB를 들고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아예 인지도 하지 못한 겁니다. 5월 8일에 이 신청서 받아보고 나서야 DB가 나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의 생태원의 대응입니다. 생태원에서는 해당 직원의 PC를 아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정황들을 발견을 하고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해당 DB가 더 이상 다운로드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서 산업 스파이 혐의로 충남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생태원이 환경부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소를 하는데도 무려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원장님, 이 사건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 생태자연도 자료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민감해서 했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바로 장관한테 직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건 은폐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기 경찰 그러면 수사에 지금 나가 있는 문제가 DB는 될까 회수가 봐서. 됐습니까? 저희들은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요. 그 상황은 전혀 모릅니다. 자, 기조실장님, 이 사건 보고받으신 시점이 언제세요? 저는 국감 질의서 과정에서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월 달이잖아요. 환경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9월 중순에 환경부에 전화했을 때 아무도 모르고 계셨다고요. 자, 이 사건, 자, 이 신청 사건 건의 처리 결과도 정말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 환경부 생태원이
피고소인 우리 이제 이 씨가 그 본인이 유출한 DB를 활용해서 작성한 이 신청서, 이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춰달라는 이 신청서를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승인을 해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이 해당 토지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등급을 2등급으로 낮춰서 수정 고시를 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1등급 지역은 뭐 자연 보존 이런 것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죠.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대체 부지를 고려해야 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를 받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만 개발 허가가 나는 거예요. 반면 2등급 지역은 1등급 지역보다 훨씬 환경 영향 평가 통과가 쉬운 거죠. 이 토지 소유자가 아마도 이 씨에게 수수료를 주고 이 씨가 불법 취득한 이 DB를 활용해서 만든 이 신청서로 상당한 부당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퇴사자 역시 수수료 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환경부와 생태원은 위법성을 이유로 해당 신청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수정 고시를 해준 거예요. 제가 이 근거 법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인데요. 실제로 제재 또는 뭐 시정 수단이 없어요.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DB 유출, 또 이의 신청 승인, 또 사후 대응, 법령 미비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 의원은 과연 생태원만 이럴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환경부 그리고 산하기관 전체 정보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자, 기술실장님 지금 보신 것처럼 퇴직자가 내부 지도 데이터를 훔쳐서 나가고 그걸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걸 가지고 고객에게 수수료 받고 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또 그걸 환경부가 승인해서 고시를 해주고 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네, 질문 주세요. 저는 이 생태원 사례를 볼 때 환경부 그리고 우리 환경부 산하 다른 기관들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환경부 그리고 산하기관 전체의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그리고 정보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의 필요성에 혹시 실장님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셔서 환경부 그리고 산하기관 정보관리체계 점검 계획 마련하셔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